한다 하는데 맞죠? 계산 특강.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들으면 8개는 맞춘다 하는데 어? 그 자료 봤어요? 자료? 몇 페이지로 돼 있어요? 한 20페이지 되겠는데? 하게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지금 강의하잖아요. 맞죠? 그럼 강의 들어서 해결해도 되겠네. 자, 가급적이면 좀 많이 들어주시고, 자, 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됩니다. 불일치하는 것을 알고 해야 돼. 값도 알고, 을도 알고, 그리고 통정을 해야 돼. 그 통정을 다른 말로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갑을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맞고. 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선의의 제3자는 왕이다. 왕. 자, 왕한테는 뭔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A든 갑이든 을이든 무효라고 왕한테 주장할 수 없다. 또 왕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 왕에게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면은 총살입니다. 총살. 자, 4번이 틀렸네요. 보호되는 제3자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냐 없냐까지도 따지는데 제3자는 과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은 보호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이래 맞잖아요. 4번이 X입니다. 자, 오늘 파산관제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죠. 하기 때문에 선의의 파산관제에는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맞고. 자, 7번에 보시면 1번에 채권자 취소가 됩니까? 봐라.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A는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는 된다. 2번에 보시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따라서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갑이 입증해야 된다. 갑. 무효 주장자 갑이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3번에 파산관제인이 계속 나오네요. 자, 선의의 파산관제인은 보호된다 그랬죠. 그런데 파산관제인은 선의냐 악이냐를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 안 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총파산 채권자. 그러면 총파산 채권자가 전부 악이어야 악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총파산 채권자가 모두 악일 때만 악이야. 그 말은 한 사람이라도 선의이면은 파산관제인은 선이다. 그런 이야기. 그럼 5번은 맞네요. 그러면 그죠? 선의의 파산관제인. 아닌데. 밑으로 내려왔다. 3번 보겠습니다. 자,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일부만 선의이면은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래 맞잖아요. 맞죠? 국어 잘해라, 국어. 그럼 파산관제인이 악의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채권자가 전부 악의일 때만 악의가 돼요. 그럼 채권자 중에서 일부라도 선이면은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맞습니까? 3번이 틀린데 3번.
자, 4번은 또 나오네. 신용불량 사건. 자, 신용불량 사건은 그냥 이제 외우라고 막, 에? 뭐를 발견해나고, 양해, 용인, 눈을 부라리고, 금융기관이 양해, 용인, 이래 되면은 통정허위 표시다. 이렇게 맞고. 자, 5번에 보시면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러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 한번 보자. 외우면 뭐하노? 자, 1번 뭐? 파산관제인, 2번 보정인,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8번 갈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또 나왔다. 지겹다. 기억. 기억이 뭐요? 신용불량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양해가 없으면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유효다. 이래 맞잖아요. X. 자, 니은에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과실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다. 맞죠? 과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이겁니다. 자, 디귿 지겹다. 자, 선의의 제3자 선의는 추정되죠. 그럼 제3자가 선임을 입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제3자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X입니다. 자, 리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좀 전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세요.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746조 적용이 안 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 청구, 을은 갑에게 1억에 대한 반환 청구, 서로 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갑 쪽에서 특히 갑은 부당이득으로도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자,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이 못 넘어갔잖아요. 무권리자 맞죠? 그럼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얼은 맞습니다. 그럼 옳은 거는 몇 개입니까? 2개. 뭡니까? 니리.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9번하고 10번하고 11번은 생략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라.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올해는 12번, 13번, 14번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번까지. 자, 우선은 12번에 갑은 을과 통정하여 가장매매를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리고 벽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럼 차이가 나는 게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요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대. 자, 제3자가 이전 등기를 하나, 저당권 등기를 하나 똑같아요. 그럼 선이면 보호, 악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쉬워. 자, 1번. 자,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무효다. 맞네요. 따라서 갑도 무효를 주장하고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3번에 가장매매 무효는 추인이 가능할까요? 또 까먹나? 자, 추인이 가능하다. 크게 봤을 때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되고 상대적 무효는 추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는 대표적인 뭐 있어요? 103조, 104조. 자, 반사회적 무효, 불공정 무효는 추인이 안 되죠. 그냥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죠.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가장매매 했다가 한 달 뒤에 진짜 매매하기로 합의를 해버리면 추인이 된다고. 그때는 소급이다, 비소급이다. 아, 비소급. 왜냐하면 우리 139조에 딱 보면은 무효행위 추인이 있거든요. 추인은 139조 그거 했는데 이래 하면 좀 미안죠. 그죠? 앞으로 안 할게요. 했는데 했기는 했는데 안 한 거로 치고.
자, 원칙은 추인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무효행위는 추인이 안 돼.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예외적으로 추인이 되는데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소급이다 비소급이다? 비소급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자, 4번은 좀 전에 했잖아요. 자, 제3자의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로 추정되죠. 추정되기 때문에 병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서 말소를 청구해서 저당권을 없앨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맞네요. 자, 5번이 왜 틀렸습니까? 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병은 선이죠. 근데 과실이 있다 돼 있잖아요. 자,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제3자는 과실이 있냐 없냐는 무시입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이기만 하면은 보호된다고. 자, 그러면 병은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기 때문에 보호되죠. 보호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5번이 틀렸네. 자, 13번 똑같습니다. 지겹다 그랬어. 자, 갑과 을은 허위로 매매를 했다.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갑과 을 사이는 가장 매매했다. 통정의 표시다. 무효다. 틀린 것을 골라라. 무효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서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고. 자, 3번에 을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토지를 감유했다. 여기 보세요. 자,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요. 이전 등기해도 제3자, 을의 토지를 감유해도 제3자, 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해도 제3자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가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3번에는 병이 을의 토지를 감유를 한 제3자야. 그러면 알았다. 요래 돼 있잖아요. 그럼 악의의 제3자죠. 그럼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병의 감유는 무효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병 스스로가 선임을 증명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죠.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을이 사망했네요. 자, 을이 죽었어. 근데 을의 상속인 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 여기 보세요. 을이 돌아가시고 여기 아들이 상속했어. 그러면 정은 제3자입니까? 을입니까? 을. 상속인은 당사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의 악의를 안 따지잖아. 제3자가 돼야 선이면 보호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고 이래 되잖아요. 그럼 상속인은 당사자 을이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권리를 취득 못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을이 사망하는 경우에 을의 상속인 정이 선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정은 제3자이다 당사자이다? 당사자. 그래서 갑은 선의의 정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14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갑과 을 사이는 가장매매로서 통정의 표시했다. 그리고 을이 병한테 넘겼다. 갑은 가장매도인, 을은 가장매수인, 병은 제3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병이 선이라면은 보호가 되죠. 자, 병이 선이면 병이 제왕입니다. 제왕. 그러면 을은 제왕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청구하면은 뭐 총살 이래 됩니다. 2번도 너무 쉬워. 자, 여기 보세요. 선의의 병 요래 돼 있잖아요. 그럼 선의의 병으로부터 정이 다시 넘겨받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요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전득자. 뭐라고? 전득자. 전득자는 여자 이름이 아니다. 한 번 굴러서 다시 취득했다. 전득자. 근데 참고로 전득자가 아닌데 심득자는 제 제자입니다. 심득자. 창원에서 십몇 년 전에 강의를 들어서 대박 나가지고 부자 됐다. 재벌 됐다. 재벌. 심득자. 자, 이 사람이 전득자로서 또 여러분 꼬시려고 악이다. 요래 돼 있어. 그럼 악의의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래 물어봐. 쉬워. 똑같다니까.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냐는 앞 사람이 달려 있다고. 자, 앞 사람이 권리자 같으면 무조건 취득합니다. 무권리자 같으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무죄. 논리가 똑같다니까. 그럼 선의의 병이기 때문에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권리자.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악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선의의 병이 아파트를 악의의 정에게 다시 매도하여 이전 기맞췄다. 악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했다. 그래서 갑원정을 상대로, 정은 제왕이기 때문에 갑원정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아까 했네요. A는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4번에 갑과 을 사이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5번에 보세요. 갑, 을 사이에 허위 표시에 앞선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 허위 표시 이전에 개입한 가등기 권리자.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려면 통정 허위 표시 이후에 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통정 허위 표시 이전에 2월 1일 날 이미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5번이 되겠습니다. 허위 표시에 앞선 갑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 A-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15번, 16번은 거의 같은 문제다. 은닉행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더 쉬워, 이거는. 더 쉬워.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앞에 우리가 선어 문제 했던 사례 문제 순수 가장매매 사건이 나오든지 정여 사건이 나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올해 제 예상에는 90% 이상은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 제3자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는 지금 최근에 2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확률이 지금 거의 10%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매우 높습니다. 그 뒤에 사례로 되어 있는 거를 훈련을 많이 하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잘 보세요. 자, 저기는 가장매매만 있고 여기는 가장매매 속에 정여가 숨어 있죠. 요거를 뭐라 한다고? 은닉행위라고 한다. 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실제로 정여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래 나와요. 그럼 실제는 뭐 했단 말입니까? 정여. 그럼 껍데기는 뭐로 돼 있다? 매매. 이렇게. 그러면 이 정여는 가장매매 속에 깊이 숨어 있다. 그래서 뭐요? 은닉행위라 합니다. 그럼 이건 너무 쉽네. 자, 가장매매는 비록 무효이지만 정여는 뭐가 됩니까? 유효로 되죠. 그러면 요거는 가짜고 이거 진짜입니까? 그럼 정여는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뭐가 됩니까? 권리자가 돼버리지. 가장매매일 때는 무권리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된다고? 권리자가 된다고.
그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죠. 무조건 취득한다 이렇게. 할 게 없어. 재미도 없고 간단하다. 그래서 순수 가장매매가 나오면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이리 되고, 자 은닉 행위가 나오면은 권리자이기 때문에 선의도 취득, 악의도 취득 이리 됩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15번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는 무효, 정여는 유효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1번은 X. 이번에 을 명의의 등기는 정여로서 등기는 효력이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러니 을은 권리자 이래 되잖아요. 자 3번에 아까 여기했죠. 3번에 여기 보세요. 자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왕이야 제왕.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럼 3번은 맞습니까? 틀렸죠. 자 갑은 악의의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아 참 맞네. 3번만 맞다. 그러니까 여기는 악의의 병이라도 제왕이라니까 저기하고 다른 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선의의 병한테도 악의의 병한테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번이 맞다. 자 4번에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다. 왕한테 하여튼간에 별짓다 하면 전부 총살이야. 자 을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총살. 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총살. 모두가 총살됩니다. 그래서 제왕이라 별짓다 하고 있다. 좀 제발하고 좀 실수하지 말라고. 왕한테 까부를 제끼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 총살이라고. 총살. 선이든 악이든 왕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왕이라고. 그래서 갑도 병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을도 병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또 5번은 별짓도 합니다. 이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했다. 이것도 총살이야. 총살. 대위든 뭐든 간에 총살이라니까 전부 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3번. 자 문제가 그래서 이게 좋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훈련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자 16번 읽어보세요. 16번 너무 쉬워. 그래 재미가 없어. 자 정여를 했죠. 실제는 정여했는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했죠. 그러면 정여는 유효, 가장매매는 무효. 을은 권리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권리를 취득. 자 기억. 매매는 가장매매이기 때문에 무효. 맞네요. 얘네 정여는 유효. X네요. 그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제왕 맞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무조건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네요. 또 악의의 정의 넘겨봤다 이렇게 돼 있네. 뭐 그리 쉽노? 자 이게 넘겨받았어.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합니까? 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니까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제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에게 또 청구하는 것은 전부 다 총살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악의의 정의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정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디가 되겠습니다. 기디. 됐나요? 오케이. 자, 자 다음 주를 위해서 차고는 일반로만 전개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이제 1시 반이나 40분에 마쳤는데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이제 제 시간에 오면은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 3, 40분 이랬는데 만약에 2시까지 하면은 억수로 피곤해. 에? 원래 2시까지 하는 사람은 덜 피곤해. 인식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갑자기 2시를 넘겨버렸다. 억수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차고 전반을 한번 보자.
공시법은 뭐 소문에 보니까 6시 안에 안 끝났다며. 특강할 때 언제요? 7시 반. 그거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내가 조금 늦게 하려면 멀어 잡고. 그죠? 많이 했나? 근데 미리 제가 자료를 공시법 보니까 7시는 넘겠다 싶더라고. 자료가 너무 많다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기본기만 확실히 익히면 다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좋아. 문제 볼 때. 자, 갑이 3억짜리 토지를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기본기를 익히고 이제 조금 중요한 판례를 다음 주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짜리가 넘어갔고 1억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왜 갑이 3억짜리를 1억으로 팔았느냐? 차고를 했단 말이에요. 차고. 차고가 뜻이 뭘까요? 모른다. 됐다. 이야기 해줄게. 자, 차고는 3억으로 팔려는 의사를 결정했는데 모르고 1억으로 표시해서 1억으로 계약서가 써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차고입니다. 알고 허위 표시, 모르고 차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른 지금 얼마를 벌었습니까? 2억 벌었다. 아이가 2억 벌 3억짜리를 그죠? 1억으로 사정이 2억 벌었어. 자, 갑이라는 사람은 3억짜리를 1억에 팔았으니까 취소를 하고 싶어요. 취소를 해가지고 토지를 찾아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기. 자, 그러면 을에게 잘못이 있나요? 없지. 그냥 을이 잘 샀을 뿐인 거 아닙니까? 갑이 잘못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요건 2가지를 갖춰야 취소할 수 있다. 하나는 뭘까요? 한번 해봐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and 갑에게 큰 잘못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럼 여기서 중요 부분은 갑이 입증하고 중과실 여부는 을이 입증합니다. 자, 입증이 나오는 파트가 있단 말이야. 차고에서도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럼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나? 만약에 옛날처럼 갑이 입증한다, 을이 입증한다, 이리 나오면 다 맞추지. 요즘은 그래 안 된다니까. 생각을 해봐라. 갑은 뭐 하는 사람이고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까? 안 한다고 주장합니까? 안 한다고. 그럼 안 한다고 주장하는 갑을 뭐라냐?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갑을 뭐라 한다고? 뭐라 케이산노 다시?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 갑이 입증한다. 그럼 을을 뭐라 할까요? 을은 취소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효력 발생 주장자. 그렇게 출제한다고. 중과실은 효력 발생 주장자 을이 입증. 중요 부분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 갑이 입증한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중요 부분하고 반대말이 뭘까요? 경미한 부분입니다. and하고 반대말이 뭘까요? or와 중과실이 없다고 반대말이 있다죠. 그러면 요렇게 가면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걸 국어로 이야기하면은 경미한 부분에 차고가 있거나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중요한 부분이고 동시에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잡것을 빼버리고 우선 가장 기본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냐? 경미한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중과실이 없는 게 뭐냐? 중과실이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우선 정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중요 부분이라고 본 게 4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경미한 부분도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과실이 부정됐다. 2가지 정도. 중과실이 인정이 됐다. 2가지 정도. 총 판례가 12개 정도는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이라도. 안 쓴다. 자, 1번. 토지의 현황 경계, 채무자 동일성, 건축사 자격,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될 거는 외워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을 보는 거 1번 뭐라고? 토지의 현황 경계, 2번은 채무자 동일성, 3번은 건축사 자격, 4번은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그 다음 경면 착오 3가지, 시가에 관한 착오, 면적에 관한 착오. 3번이 튀어나올까? 잘하네 잘하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4번이 더 중요한데. 4번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착오를 하면 보통 경제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착오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손해봤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맞죠? 보통 착오를 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따라와. 근데 착오를 했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때는 경면착오입니다. 이렇게. 자, 한번 더 해보자. 1번이 뭐? 다음 주에는 아는 걸 전제로 총알같이 넘어갑니다. 1번 뭐? 시가. 2번은 면적. 3번은 소유권 귀속. 4번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자, 그 다음 중과실이 있는 그 2가지가 뭐더라? 하나는 공장 부지 사건, 공장 부지 사건하고, 하나는 대장을 확인도 안 하고 덜렁 샀다. 그러면 중과실로 샀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중과실이 없는 거는 뭘까요? 첫째, 그렇지. 고래청자. 재발하고 이조백자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안 나온다. 고려청자 사건. 사건 제목만 알아도 답 찍어낸데 아무 지장이 없어. 하나는 중개업자, 중개인 소개 사건. 소개 사건. 이렇게. 자, 참고로 여기 보세요.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덜렁 사버렸어. 이거는 중과실이 있어.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어. 지적도. 토지를 사는데 지적도 하고 실제 그 토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했어. 지적도 미확인 사건. 대장이 아닙니다. 뭐라고? 지적도. 이거는 토지 대장이야. 요거는 지적도 도면.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덜렁 샀다. 이거는 중과실을 부정했습니다. 대장하고 다르다고. 요거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아시겠나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자,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덜렁 샀다. 그거는 중과실이 인정돼. 그런데 지적도 하고 실제 면적하고 실제 위치하고 확인하지 않고 샀다. 그거는 중과실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외우면 되겠죠?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중과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중과실이 없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게 기본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요거는 설명하지 않고 나머지 뭐를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문제풀이에 적응을 잘 하십시오. 답 맞춘 이거는 내가 답 맞췄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케이? 예? 예? 어이구 오늘 답 맞추네 미리 해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자, 다음 주에는 진도 묻지 마라. 항상 그냥 40-50페이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는 뭐 대충 알아서 하시고.
근데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뭐 몰라도 됩니다. 이래 샀더라고, 학생들이. 그 왜 하니까 예습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고. 근데 예습을 안 하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하고 오면은 뭐 편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재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간에 요렇게 정리가 딱 되면은 그동안에 1월달부터 5월, 6월달까지 좀 미비했더라도 7월, 8월달 지나가면은 이론하고 문제하고 같이 훈련된다고. 이론도 정리, 문제 훈련도 적응되고. 아시겠나요? 자, 결석하지 마시고 꼭꼭 참석해서 결석을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